지방 회사에서 서울 출장 중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도대체 뭔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사장이 말했다. 김 과장이 사고를 냈다는군요. 브리핑 끝나고 사장은 남아서 그쪽 사람들과 저녁 약속까지 잡아놓은 상태였고, 일 마친 김 과장은 그냥 내려오려고 했다는군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희한하게 사고를 낸 당사자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오피러스도 멀쩡했지만 상대방은 중상이랍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아니어서 좀 안심이 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사고를 냈길래 본인은 멀쩡한데 상대방은 중상이냐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서 이리저리 궁리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회사에 계속 연락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날 도대체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 걱정이 되어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사무실 식구 몇 명이 서울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죽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시간은 점점 가고 새벽에 저도 잠이 들어 부스스 일어났는데 시간은 벌써 1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왔나 전화 확인해 보니 한 통도 안 와 있어서 아직 진행 중인가 보다 하고 먼저 전화 넣으려고 했다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답답하네요. 오후 3시쯤인가 조 대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은 보험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합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고 났냐고 물어보니 조 대리는 자꾸 고양이 뭐라 하면서 횡설수설하기만 하고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전화 끊고 나니 머리가 띵했습니다. 도대체 고양이가 무슨 상관이야? 나중에 저녁 때가 돼서야 사건 전말을 정확히 듣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이 운전했고 서울 지리에 미숙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했다고 합니다. 우회전하기 위해 미리 가장자리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차가 밀려 서행하는데 인도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안고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었고 깜짝 놀라 고양이를 피하려고 얼떨결에 핸들을 틀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마침 바로 옆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놀라 핸들을 꺾어 행인을 치렀던 것이죠. 오토바이도 오토바이지만 김 과장은 인도로 차 앞부분이 올라타면서 서 있던 아가씨 무릎을 살짝 쳤답니다. 차에 기스도 안 날 정도로 살짝 친 거라는데요. 실상은 무릎뼈가 완전히 부서졌답니다. 당시 저도 깁스한 채로 집에 있었고 회사 직원이 하는 말들이라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아가씨는 중상이라더군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사코 김 과장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그날 밤을 지새운 거고요. 나중에 사건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지만 오토바이는 따로 과실 인정을 받았죠. 김 과장이 사고를 유발했으나 행인을 친 것은 오토바이였기에 그렇지만 김 과장 과실도 인정됐었죠. 여하튼 그 아가씨 무릎이 굉장히 많이 다쳐서 나중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충 수습하고 모두 다시 내려왔죠. 전 회사 나가보려고 애를 썼지만 사장이 그냥 쉬고 있으라고 해서 답답하게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집에 있었는데 고양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겁니다. 만약 제가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제가 서울로 일 보러 갔을 거고 꼭 그 사고를 내가 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김 과장은 회사에서도 운전을 매우 잘하는 축에 속한 사람이고 전 더럽게 운전 못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신경이 꽝인 저입니다.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더 큰 사고가 벌어졌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중에 사장이 저보고 농담삼아 그때 내가 가지 않았던 것이 천만다행이다. 김 과장이라서 그 정도였지 내가 사고 냈으면 크게 냈을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1주가 지나고 2주가 들어설 때 병원에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러 오라고 하더군요. 회사에 연락하니 조 대리가 마중 나왔습니다. 집 앞에 세워진 오피러스를 그때 처음 봤죠. 외관은 멀쩡합니다. 병원까지 이동하면서 조 대리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놈이 고양이를 먹더니 이제는 사람까지 먹으려고 하네. 이놈 피맛을 본 것 같은데 재수없다. 제가 이 한마디를 던지자 조 대리가 가슴 찜찜하게 반응합니다. 팀장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오피러스 이거 좀 이상합디다. 뭐가 이상해? 또 무슨 일이 있었어? 몇 주 전 서울서 사고 수습하고 대구 내려올 때 조 대리가 이 오피러스를 직접 운전하고 내려왔답니다. 오밤중에 내려오던 터라 잠이 자꾸 와서 간간히 휴게소마다 들러서 쉬면서 내려왔었죠. 그래도 잠이 너무 와서 거의 반졸음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고양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계속 휴게소마다 주차시켜놓고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이 없는데
꼭 한참 운행하다 보면 가늘게 고양이 소리 비슷한 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신경이 자꾸 쓰여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럼 그때 이후 이 차는 어떻게 했노? 누가 운전 계속했냐? 아니요, 그때 서울에서 내려오고 주차장에 계속 세워두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처음 끌고 나온 거야? 뭔가 기분이 둘 다 묘했습니다. 병원에서 여차저차 진단받고 다시 일주일 뒤에 엑스레이 한 번 더 찍으러 오라고 합니다. 발목이 접질러진 게 아니고 심하게 부러졌기 때문에 뼈가 잘 붙는지 수시로 엑스레이 찍어봐야 한다는군요.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신신당부 받았습니다. 인대도 완전 찢어져서 뼈 조각이 뜯겨나온 상태라네요. 수술도 할까 하다가 일단 뼈 붙는 거 봐가면서 보자고 얘기하더군요. 오는 길에 회사에 잠시 들러서 사장이랑 잠시 일적인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팀장으로서 이번 프로젝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손대고 있었기에 책임감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부분이 바로 자금 운영 담당입니다. 브리핑도 그 때문이었고요. 아시다시피 건축일이란 게 돈 놓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인맥이랑 이런 것들이 먹고 들어가는 곳이라 자금 운영만 이뤄낸다면 거의 일 다 된 거나 마찬가지죠. 제 성격상 진짜 안 맞는 일이지만 사장이 유독 저를 믿는 이유는 사람을 기막히게 잘 본다는 것 때문이죠. 사람 분석하는데 아주 탁월한 감각을 지녔던 저였기에 대충 봐도 딱 그림이 나옵니다. 감각이랄까요. 하지만 그 덕분에 손해도 많이 봤지만 사장이 약간 미신적인 것에 귀가 얇은 탓도 있었죠. 그날은 사무적인 일로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라고 보채는 바람에 몇몇 식구들 대동하고 오랜만에 고기 좀 뜯으러 갔습니다. 술 마시면 다리 병신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겁을 주었지만 소주 없는 고기란 있을 수 없는 일. 무시하고 오랜만에 푹 마셔줍니다. 발목에서 맥박이 뜨끈뜨끈 잡힙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마셔주는 저입니다. 근데 술도 들어가고 이야기가 조금 묘한 대로 흘러갑니다. 미신적인 이야기인데 삼재 이야기였죠. 제 이야기 오랫동안 읽어보신 분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주역이랑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취미로 독학 좀 했었습니다. 관상, 손금, 족상, 주역풀이는 철학관 아저씨들만큼 좀 봅니다. 그리고 제 주특기가 쿠메몽이고 이때는 제가 타로카드 손 놨을 때입니다. 당시 저랑 동갑인 사장도 딱 삼재 걸려 있을 때였죠. 삼재 걸려 있을 때 9수까지 오면 정말 후덜덜한데 이 삼재 이야기 하다가 옆에 있던 조대리가 쓸데없이 고양이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제가 병원 오고 갈 때 고양이 사고 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번 사고 낸 차는 또 다른 사고를 부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피 맛을 본 차는 다시 피를 부른다고 오도방정을 떨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것은 정말 미신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만 이 오피러스는 정말 피곤한 녀석이었죠. 몇 년 전에 친구 둘이랑 저랑 3명이서 간포 갔다가 바닷가에서 익산 여자가 따라붙어서 시겁했었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날 뻔했었죠. 여튼 이상하게 그 존재들이 이 오피러스에 잘 올라탔습니다. 제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여본 적이 없는데 이 차 때문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생명 죽였다고. 오피러스가 피 맛을 보더니 이것이 점점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 같다는 개소리도 해버렸습니다. 전 그냥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유흥을 돋우기 위해 설레발 친 건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설레발이 아니었던 거였죠. 특히나 미신적인 부분의 귀가 얇은 사장이 아주 제대로 감명을 받은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전 그냥 넘겼죠. 사람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안 좋게 들은 내용은 아주 오래가는 겁니다. 시시콜콜한 일이지만 그게 머리에 박히면 안 좋다고 하는 게 정말 안 좋은가 보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버리죠. 제가 바로 그 빌미를 그때 제공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미신적인 능력을 신봉하는 녀석들은 맹신에 가까웠고 정말 오피러스가 흉한 놈인가 보다라고 생각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모친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친의 만낸 육두문자 공격은 제가 아무리 방어 스킬에 능통하다고 해도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울트라 스킬이기에 그 데미지를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라이프 바닥을 치고 겨우 친혈육이라는 마지막 인신 방어막을 가동시키고서야 겨우 공격을 중지시킬 수 있었죠.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모친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만 그래도 소주가 좋은데 어찌합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 대가리 가져다 놓고 먹지 말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날 후유증인지 며칠 열이 오르고 심히 고생했습니다. 발목이 화끈거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가렵기도 하고 완전 돌아버리는 줄 알았죠. 회사에서는 대충 전화기 붙잡고 업무 보고했지만 집에 있는 동안은 양이들과 완전 친구가 돼버렸습니다. 매일 쥐포 사서 밤만 되면 쥐포 던져주고 길냥이들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처음엔 경계를 하던 놈들도 이제는 알아서 제 창문 주위로 몰려듭니다. 다음번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다행히 뼈가 붙었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보름 정도 깁스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목발 짚고 좀 다녀도 될 듯해 보였습니다. 뼈가 빨리 붙으면 한 달 좀 지나서 풀면 되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대충 바쁜 일이 있을 때마다 조 대리가 집에 와서 저를 데리고 회사 출근시켜줬습니다. 그날도 회사서 업무 처리하고 시간이 남아서 1층에 내려가서 노가리 풀려고 하니까 사장이랑 저희 인테리어 담당 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저보고 반가워하시는 인테리어 사장님과 3명이서 노가리 푸는데 사장이 문득 요상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날 이전에 제가 술 먹고 할 말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차 끌고 용안 점집에 가봤답니다. 사장은 점을 잘 보러 다닙니다. 사업이 사업 나름인지라 점 보러 많이 다녔죠. 특히 사장 외가 고향에 있다는 할머니, 무당분은 정말 용하답니다. 그런데 요즘 새 차 구입하시면 고사 지내십니까? 그 할머니 무당분이 바로 하시는 말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오피러스 고사 안 지냈습니다. 이게 출장 전용으로 구입한 법인 차량이다 보니 누구 소유 차량도 아니었고 그리고 차도 사장 직계 후배가 기아 대리점 소장이라 이 친구 통해서 구입하다 보니 그 후배가 편의를 봐주면서 차량 등록부터 일체 다 처리하고 차를 회사 주차장까지 딱 끌어다 놓았더랬죠. 그리고 그때 엄청 무지하게 바빠서 바로 차를 끌고 서울로 출장 가게 되었고 그래서 아무도 고사고 뭐고 생각도 할 겨를이 없이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 풍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나 새 차 사면 본격적인 운행 전에 반드시 고사 지냈거든요. 막걸리 한 사발 올리고 무사고 기원하면서 바퀴 4개에다 소금 뿌리고 말이죠.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생명도 없는 고철덩어리일 뿐인데 실속은 수호신을 모시는 행위랍니다. 막걸리 한 사발 얻어 잡수시고 내 차에 접근하는 애군도 막아주시고 잡귀들이 올라타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거죠. 즉 차는 나와 함께하는 제2의 나인 셈이죠. 차는 집안의 재산이었으며 또 다른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여주는 든든한 나의 파트너인 셈이죠. 그리고 여차하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진 녀석이기도 하고요. 바로 교통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새 차의 고사 지내는 행위가 아무리 미신이라고 해도 간과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못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주죠. 믿져야 본전 아닌가? 돈이 드냐?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도 아니고 드라이브하는 셈 치고 가까운 곳에 가서 막걸리 한 잔 치고 바퀴에 소금 뿌리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말이다. 그리고 명태 말린 거 고시래로 트렁크에 실어주고 말이다. 명태 말린 것은 지킴이 신이 늘 내 차에 머물면서 잡귀나 애군을 막아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나온 것이죠. 정말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말린 명태 실어놓는다고 해서 차에 이상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튼 그 차에 지킴이 신이 없어서 온갖 요상한 것들이 붙는다고 하더군요. 이제라도 고사 지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늦었답니다. 하루빨리 처분하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인테리어 사장도 역시 옆에서 거듭니다. 이분도 아주 그런 방면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서 말이 잘 통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이 오피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또 황당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차 구입하고 그때가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신차 그대로였죠. 제 발목 부러지기 전에 회사 일 때문에 또 출장 간다고 서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 보고 내려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150km로 땡기다가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직원 말로는 순간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답니다. 요인은 앞서가던 트럭에서 뭔가 흘렸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오른쪽 앞바퀴가 밟았는데 차가 순간 공중으로 점프하더랍니다. 그리고 꿍 떨어지자마자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 뒤 꽁무니가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갓길에 멈췄다고 합니다. 야간이라 차량이 많지 않아서 큰 사고를 면했지만 정말 차가 돌아갈 때는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답니다. 앞바퀴 오른쪽 타이어가 완전 찢어졌는데 정말 천우신조로 불과 수킬로 앞에 휴게소가 있어서 비상등 켜고 거의 기다시피 해서 휴게소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내려왔답니다. 그때 찢어진 타이어 들고 수리센터 갔더니 큰 사고 안 난 게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말했지만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이는 몰다가는 정말 사람 하나 꼴로 보내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무실 식구가 모두 했었죠. 물론 그 원인 제공이 저의 쓸데없는 소리로 시작됐지만 말입니다. 차는 더 이상 몰려는 사람이 없어서 주차장에 세워뒀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깁스 풀고 정식으로 회사 출근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장이 날 부르더군요. 너 차 없이 몇 달 버틸 수 있지? 무슨 일이야? 그래, 아는 친구가 마침 차 구한다기에 내가 헐값에 오피러스 넘기려고. 순간 섬뜩합니다. 그 차 안 좋은 거 알면서 친구한테 팔아도 되는 거야?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을 믿을 사람도 없고 단지 나는 말이다. 큰일 앞두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신경 쓰여서 그러는 것뿐이다. 사장이 딱 잘라 말하니 더 이상 어찌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사장 녀석한테 엄청난 비극을 불러올지 아무도 몰랐죠. 사고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신상에 정말 안 좋은 효과를 불러왔죠. 그 오피러스 때문에 말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에 풀어쓰기는 못하지만 회사 거덜내는데 단단히 한몫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오피러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피러스 녀석은 완전히 저희를 떠나지 않았죠. 지겹도록 사장 녀석에게 얽혀 들어서 결국 회사까지 말아먹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까지도 말입니다. 사장 친구분이 내려와서 오피러스 몰고 올라갔습니다. 친구분은 서울에 삽니다. 몸소 지방까지 내려와서 술 한잔 하시고 올라갈 때 차 직접 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빠이하고 사장은 쓸만한 중고차 하나 리스에 온다며 그때까지 참으라고 했습니다. 여분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갤로퍼였죠. 회사 짐차로 이용하던 건데 전 이 차는 몰기 싫어해서 조 대리가 아예 몰고 다녔죠. 상황은 완전히 정리된 듯 했습니다. 오피가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는 말이죠. 석 달 후 한겨울 엄동설한 매서운 추위에 떨고 있을 때쯤 오피 데려간 사장 친구분이 내려와서는 차 좀 맡겨놓고 외국 나간다고 합니다. 슬쩍 사장이 친구분더러 차 잘 몰고 다녔다고 물어봅니다. 친구분이 차는 사놓고 계속 출장 다녀서 거의 못 몰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외국에 3달 정도 장기 출장 가는데 회사에 세워놓지도 못하겠고 집 앞은 더욱이 힘들고 주차장에 돈 주고 세워놓기도 못해서 편하게 우리 보고 관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타고 다녀도 좋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오피에 대해서 거의 잊고 있었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저도 그냥 그 길로 출퇴근할 때 타고 다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대충 씻고 내 방에 누웠는데 그날따라 양이들이 요란스럽게 울어댑니다.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한동안 조용하더니 말입니다. 저도 이제 쥐포주는 일도 그만둬 버렸고 무시하고 있었죠. 아휴 시끄러워하면서 무시하고 잡니다. 시끄럽게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뭐라? 몇 시야?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이 시간에 뭔 일이야? 찍혀있는 폰번호를 보니 사장놈입니다. 뭐야? 이 새벽에 미쳤냐? 혀가 완전 꼬여있는 폼이 술을 들이부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일이 좀 꼬여서 술 마시는 날이 많아지더니 오늘은 웬걸치대 마신 것 같습니다. 딱 보니 택시 부를 정신도 없이 그냥 핸드폰 단축번호 누른 게 걸린 게 저였던 거였죠. 녀석이랑 통화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 바꾸라고 하니까 웬 여성 목소리였습니다. 어딘지 대충 감이 오더군요. 택시 잡아주려고 하니까 아예 정신줄을 놔버렸다고 합니다. 대충 위치 물어서 오피 끌고 태우러 갑니다. 꼭두 새벽에 룸 안에 엎어져 있는 녀석 업어 태우고 집으로 갑니다. 새벽에 사장 집 벨 누르려고 하니까 사장 부모님 다 일어나셔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조그만 뜰이 있습니다. 마당이죠. 아주 충성심 강한 진돗개 2마리 키웁니다. 모녀지간이죠. 물론 저랑 무지 친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랑 안면 트고 지냈기에 저를 무지 좋아하는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동네에서는 악명이 자자한 녀석들입니다. 절대 집 밖으로 안 내보는 녀석들인데 간혹 미친 척하고 빠삐용 흉내를 내는 녀석입니다. 특히나 어미는 탈출 경력이 수십 번이 넘는 탈출의 명수입니다. 그때마다 동네개 한두 마리씩 사망 신고 납니다. 왜 물어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처분하려고 했다가 워낙 또 든 정이 있어서 차마 그러지 못하고 탈출 우트를 원천 봉쇄해서 키우고 있었죠. 이것들이 아주 새벽에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대문 철장 사이로 고개 들이밀고 지저대는데 아주 동네개 작살 낼 분위기입니다. 이것들이 왜 이러지? 저 보고 짖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이것들이 무얼 보고 짖는지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빨까지 으르렁거리며 꼬라보는 것이 바로 오피입니다.
오피 보고 죽어라 이빨까지 드러내면서 동네가 떠나갈 듯이 지저대는 겁니다. 마침 사장 부모님 나오셔서 야단치는데도 죽어라 지저댑니다. 사장을 업어서 방에 눕히고 나오는데도 개 짖는 소리 요란하더군요. 밤늦게 미안하다는 부모님 소리 뒷전으로 차를 몰고 나오는데도 이것들이 고개를 철장 사이에 틀어박고 미친 듯이 지저대는 겁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감각이 살아납니다. 내일부터 2차 운전 안 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차를 아예 주차장에 파킹시켜 놓고 열쇠는 사무실 서랍에 쑤셔박아 놓았습니다. 회사로 바로 가는 버스나 지하철이 없어서 출퇴근도 택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사장이 부탁 하나 합니다. 지금 출장 중인데 애인 애완견 동물병원에 좀 같이 가달라는 것이었죠. 사장 여친과도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 할 일도 없고 해서 오피 몰고 여친 집으로 고고했죠. 전화하니 품에 퍼그 안고 나옵니다. 헌데 차에 타려고 하니 이 퍼그 새끼가 아주 개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찌어찌 달래서 차에 태웠습니다. 여친 와 이 녀석 너무 성격이 조용하고 순한 녀석인데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냐고 하는 겁니다. 애가 어디 경기를 일으켰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오만상 설쳐댑니다. 퍼그 특징이 코로 킁킁거리는 숨소리 내는 녀석이죠. 호흡이 마치 숨 넘어가듯이 헉헉대는 겁니다. 여튼 어찌해서 병원 가서 진찰받고 주사까지 맞을 때는 조용하더만 오피만 올라타면 아주 발광을 해대는 겁니다. 사장 여친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기분이 지랄 같았습니다. 여친 집은 바로 공원 근처라 공용주차장에 차를 파킹시키고 따뜻한 캔커피 한잔 했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서 따뜻한 커피 한잔하니 몸이 풀립니다. 한겨울인데도 운동 삼아 공원 나오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더군요.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이 차 고사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 한잔하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있었죠. 아저씨하고 아주머니였는데 주차장 귀퉁이에 차 세워놓고 고사 지내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몰고 가버렸죠. 전 무심히 그 장소를 봤는데 뭔가 하얀 포대기 같은 것이 덩그러니 놓여있길래 뭐지 하고 슬슬 다가가 보니 굵은 소금이 가득 든 소금 봉지더군요. 소금 뿌리고 미처 챙겨가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거 웬떡하면 한 움큼 쥐어서 후다닥 오피에 와서는 바퀴에 쩍쩍 뿌렸죠. 떡 본 김에 뭐한다고 너도 소금이나 좀 먹어라 하고 두 주먹 가득 쥐고 와서는 바퀴에 막 뿌리고 남은 소금은 버리려고 하다가 쓰레기통이 저 멀리 있고 추워서 움직이기도 싫고 해서 그냥 뒷트렁크 모서리에 처박아 두었죠. 한 세 주먹 분량이라 그냥 쏟아버릴까 하다가 그냥 트렁크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회사에 돌아와서 다시 차 파킹해두고 퇴근은 택시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장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한마디 던집니다. 아무리 내 차 아니라고 해도 차 관리 부탁하고 맡겼으면 신경 좀 써. 눈비 맞고 차 엉망이던데 세차라도 하고 차 시동도 좀 걸어주고 해라. 그리 무신경하냐. 아침부터 잔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둥이 한번 쑥 내밀어주고 점심 먹고 세차장에 맡깁니다. 담배 한 대 피면서 시간 때우고 있는데 구석구석 청소해줍니다. 사장님 이거 뭡니까? 버려도 됩니까? 에? 뭐죠? 뒷트렁크에 뭔가 시커먼 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이 왜 이래 하고 봤더니 시커멓게 변색이 되었더군요. 덕지덕지 뭉쳐서 이상하게 냄새도 찡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환장하겠네요. 당장 버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더만요. 그것도 기름에 한번 담갔다 꺼낸 것처럼 소금이 시커멓게 탈색됐더군요. 요상하게 달걀 썩는 냄새도 나는 것 같았고요. 그때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고 세차장 아저씨에게 물어봤더니만 글쎄요. 라는 말만 하더군요. 불안하다 이거 정말 불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금이 어떻게 하면 검은색으로 변할까요? 흑설탕도 아니고. 사무실 돌아와서 사장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대신 완전 오피에 대해서는 신경 끊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가다 보면 차 없으면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차 필요할 때는 정말 많죠. 며칠 뒤면 모친 생일입니다. 서울에서 여동생 내외가 온다고 해서 모친이 좋아하는 회 먹으러 바닷가 가자고 조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오피 끌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친 생일은 다가오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주의 금요일 저녁 늦은 업무 처리로 상당히 부산했고 다들 조금 늦게 퇴근하고 저만 혼자 남아서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갑자기 출입구 문 열리면서 조 대리가 들어옵니다. 손에 야식거리 들고 말이죠. 족발과 보쌈 반반씩이네요. 물론 소주도 2병 정도 챙겼더군요. 출출했는데 정말 굿이네하고 족발에 소주 2병 비우고 조 대리 덕분에 좀 더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하려 합니다. 조 대리도 소주 한 잔 했기에 차는 몰고 가지 말고 조용히 택시 타고 가라 해서 택시 잡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저도 택시 잡으려고 하다 보니 뭔가 허전합니다. 지갑을 책상 위에 그냥 두고 왔네요. 다시 올라갑니다. 불 켜고 후딱 지갑 들고 나오려는데 뭔지 이 요상스런 소리는 베란다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직감적으로 고양이겠구나 했죠. 방금 먹은 족발이랑 보쌈 찌꺼기 버렸으니 냄새 맡고 왔구나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자, 아니 한번 보고 가자. 마음이 오락가락했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는 고양이 거의 안 오는 지역입니다. 정말 수년간 이 사무실에서 고양이 목격한 사례가 최근 들어입니다. 그전에는 고양이의 고저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베란다 불 켜고 빼꼼 내다봅니다. 쓰레기 봉투 살펴보니 역시 냄새 맡고 해집으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워낙 꼼꼼한 조대리가 단단하게 싸놓았던 관계로 쉽게 구멍을 내지 못한 상태였죠. 어느 놈이냐? 하고 쓰레기 봉투 들고 여기저기 살펴보니 구석 청소도구 사이에 짱 박혀 있는 한 놈을 발견합니다. 전 처음 완전 새낀 양이 줄 알았습니다. 헌데 자세히 보니 이건 완전 시체인 겁니다. 삐쩍 말라 비틀어진 양이인 겁니다. 겁나 불쌍하다는 감정이 팍 올라오면서 저놈 밖에서 얼마나 굶었으면 저리 말라 비틀어졌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불러내려고 노력해도 녀석은 구석에 짱 박혀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가려고 해도 정말 안 돼 보여서 제가 손수 쓰레기통 뒤져서 먹을 만한 살 좀 발라서 가운데 모아두고 퇴근했습니다. 집가 사람이 없으면 나와서 먹고 가겠거니 했죠. 다음날 출근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담배 한 대 하려고 베란다로 나와보니 제가 뜯어놓은 고기들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더군요. 녀석이 맛있게 먹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나중에 오후쯤인가 직원 한 명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아직 큰 양이가 베란다에 있다는 것을 알았죠. 녀석 어제 저녁부터 계속 베란다에 있었던 겁니다. 살펴보니 녀석의 꼬리가 보이더군요.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러보고 해도 반응이 없어서 빗자루로 찔러보니 그제야 놀라서 비명 지르며 더 구석으로 처박히더군요. 저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일단 쫓아버릴까 하다가 마음이 쓰여서 그냥 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할 때 일부러 다른 사람 다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슈퍼 가서 우유랑 참치캔 사선 녀석이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을 다 차려놓았죠. 내일 모친 생신이라 뜻깊은 날이고 하니 너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하고 그렇게 챙겨주고 제 책상으로 돌아왔죠. 내일 이동하려면 오피 갖추고 가야 했거든요. 열쇠는 서랍 안에 책상 앞에 노트북 전원 내리고 열쇠 꺼내려고 하는데 녀석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양이 맛있는 거 주면 냠냠냠 하는 그 소리요. 녀석이 아마도 환장하고 먹는 소리가 여실히 들립니다. 막 열쇠 꺼내서 손에 쥐고 일어서는데 이번엔 좀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대더군요. 마치 화가 나서 울부짖는 소리의 느낌이 쏴하더군요. 한밤중에 그것도 혼자인데 못 먹어서 가죽만 남은 놈이 저 따위로 괴성을 질러대니 뭔 일인가 싶어서 베란다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봤죠. 전 뭔가 이상해서 불을 켰죠. 우유랑 참치랑 그대로입니다. 손댄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조금 전 환장하며 먹는 소리는 뭐였지? 의아해하면서 쓰레기통 치우고 살펴보니 에어컨 송풍기 밑에 들어있더군요. 뭐 마음먹고 손 쓰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귀찮고 해서 그냥 뒀습니다. 집가 배고프면 나중에 나와서 먹겠지 하고 말입니다. 대충 정리하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울립니다. 여동생입니다. 어디냐고 묻길래 회사라고 합니다. 이제 방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차 가지고 오냐고 묻길래 가지고 간다 하니 동생이 차 가지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 안 가지고 가도 되냐고 했더니 그러랍니다. 솔직히 차 가지고 왔으면 그 차로 가고 안 가지고 왔으면 우리 차로 가자 합니다. 원래 차가 모닝이라 조금 작아서 오빠 차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모닝 타고 가자 해서 알았다 합니다. 택시 타고 집으로 고고해서 다음날 모친 모시고 바닷가 가서 회사 들이고 즐겁게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에 털레털레 출근해 보니 참치캔이며 우유며 말끔히 해치웠습니다. 얼마나 핥아 먹었으면 참치캔 밑바닥이 반짝반짝 빛이 나더군요. 솔직히 그냥 먹을 거 먹고 그냥 갈 줄 알았습니다. 길냥이었으니까 말이죠. 제가 매일 퇴근할 때나 점심시간 때 먹을 걸 챙겨주었으니 며칠이 지나도록 아예 회사 베란다에 죽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후딱 한 주가 가고 토요일 돼서 사무실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뒤 베란다 쓰레기 다 정리하고 물 청소 좀 하는데 회사 동료랑 어찌해서 녀석 잡았습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녀석이 베란다 난간을 못 뛰어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도망 못 가고 베란다에 죽치고 있었구나 했지요. 정말 바짝 말라 있더만요. 사장은 더럽다고 보기 싫다고 그냥 놔주라 하네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이웃집 지붕 위로 풀어주었지요. 그렇게 청소 끝나고 저녁이 되어 퇴근하려고 하니 사장이 통닭 먹고들 가라고 해서 다들 모여서 통닭에 시원한 맥주 한 잔씩 했죠. 그때 녀석이 온 겁니다. 야옹하고 부르더군요. 제가 문을 열어주니 이제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더군요. 거의 2주 가까이 제가 먹을 걸 줬으니 말입니다. 통닭 가슴살 좀 뜯어서 주니 환장하고 먹어댑니다. 왠지 불쌍해서 많이도 줬습니다. 다들 퇴근하고 문단속하는 데 녀석이 좀 신경 쓰입니다. 내일은 일요일인데 저놈 베란다에 혼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대충 통닭 남은 것 중에 먹을 만한 거 골라서 A4용지 깔고 그 위에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퇴근. 다시 월요일 돌아와서 보니 다 먹었더군요. 그리고 여전히 에어컨 송풍기 밑에 짱 박혀 있습니다. 한겨울이라 많이 추울 텐데 할 수 없이 그날 저녁 사무실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 잔뜩 받아서 녀석 잡아서 목욕시켰습니다. 양이 물 싫어하는 거 아시죠? 녀석도 발광을 해댑니다. 청소용 고무장갑 끼고 했으니 발톱 세워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애가 힘이 없어서 몇 번 꽉 움켜잡으니 지레 포기합니다. 얼마나 안 씻었는지 떼국물이 줄줄 나와서 양동이 물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나왔습니다. 온수기 물 한 달 정도 마시는 양인데 반 이상 써버렸죠. 사무실에 드라이기 없어서 최대한 마른 수건으로 몸 닦고 전기난로로 말렸습니다. 녀석 진짜 힘이 없는지 반항 한 번 못하고 축 늘어집니다. 완전 다 말리니까 녀석이 좀 이상합니다. 걷는 게 제대로 걷는 게 아니라 조금 기우뚱하면서 절더군요. 심한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눈에 신경이 쓰이는 정도였죠. 너무 말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퇴근해야 하는데 녀석을 다시 베란다로 내놓으려니 불쌍하고 사무실에 두려니 동작 감지기 올릴 것 뻔하고 집에 데려갈까? 모친 난리칠 거 불 보듯 뻔합니다. 에이 정말 귀찮아 죽겠네 하며 잠바 품에 녀석을 넣고 나섭니다. 비누 냄새가 좋더군요. 집에 와서 1층 들러서 쥐포랑 캔이랑 녀석 먹을 만한 거 사서 엄마한테 후딱 인사하고 내 방에 내려놓았습니다. 안 들켰습니다. 하지만 야밤에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삐쩍 말라서 힘도 못 쓰는 것이 목청은 진짜 좋습니다. 낯선 환경에 와서 그런지 줄기차게 울어댑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양이 소리가. 어머니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순간 핑계거리 잽싸게 발라댑니다. 잠시 이번 주말만 내가 맡았다. 여행 간다고 볼 사람 없다고. 괜한 핑계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눈치 만다닌 우리 어머니는 고양이 꼬라지 딱 보시더니 어디서 주워왔어? 죽을래? 구라치고 있네. 어머니가 벌써 집 밖으로 쫓아낼 분위기를 보이십니다. 그냥 일요일만 내가 보고 사무실에 데려갈 거라고 극구 방어막을 쳤죠. 똥 오줌 알아서 처리하고 내 방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단 허락받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약한 냄새가 방 안에서 났습니다. 가만 보니 비누 냄새와 섞여서 녀석 몸에서 냄새가 좀 납니다. 오랜 길냥이 생활에서 몸에 밴 냄새 같습니다. 양동이에 뜨거운 물 받아와서 샴푸로 또 목욕시켰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제대로 못했지만 이번엔 꼼꼼히 제대로 씻겼습니다. 드라이로 잘 말려주고 쥐포 뜯어서 주니 환장하고 먹습니다. 참치캔이랑 먹을 거 쫙 펼쳐놓고 원 없이 먹어보라고 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굶었으니 마음껏 먹으라고 했죠. 정말 미친 듯이 먹어대더군요. 자기 덩치 2배는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신한 방석 하나 가져와서 그 위에서 자라고 깔아줬습니다. 녀석도 목욕하느라 힘을 너무 뺏겼는지 바로 잠자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짝 불까지 꺼줬죠. 혼자 웹서핑하고 좀 웃다가 저도 쿨쿨 잡니다. 다음날 늦잠 자서 일어나서 보니까 녀석은 방석 위에 그대로 머리 푹 파묻고
아주 조용히 자고 있더군요. 괜히 조용히 내 방 나와서 늦은 아침 챙겨 먹고 모친이랑 놀다가 내 방에 와 보니 역시 자고 있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컴퓨터 켜고 혼자 놀다가 TV도 보고 점심에 라면 먹고 잠시 낮잠 좀 때리다가 운동 좀 하러 잠시 나갔다가 오니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녀석은 아직도 자고 있더군요. 얼마나 피곤하기에 하루 종일 자나 했죠. 샤워 한 판 하고 식구들이랑 저녁 먹고 양이 좀 챙겨주려고 먹을 거 밥그릇에 담아서 내 방에 왔습니다. 어머니 잔소리 한쪽 귀로 흘리고 말이죠. 밥 주려고 녀석을 흔들었는데 죽었습니다. 딱 한 번 흔들었는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늘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전 바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이놈 뭐 이렇게 쉽게 가냐. 몸이 벌써 경직되어 갔습니다. 녀석 얼굴을 보니 정말 편하게 자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편하게 자는 것만 같았지요.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반응도 없고 정말 고요하게 그냥 잠자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히 깰 수 없는 잠이었지만 말이죠. 이놈 왜 이게 이렇게 쉽게 가냐. 기분이 싱숭생숭거리는데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혹 뭔 일이 잘못됐나? 내가 먹을 걸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줬나? 별 이상한 의심이 다 들더군요.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혼자 많은 추측을 했습니다. 녀석은 원래 아파서 곧 죽을 운명이었다. 나를 만나서 죽기 전에 언없이 맛있게 많이 먹고 죽었다라고. 이 엄동설한애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어제 목욕도 하고 맛있는 밥도 배부르게 먹고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잔 건데 혹시 내가 한꺼번에 너무 과하게 먹을 걸 줘서 탈나서 죽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럼 내가 죽인 건가? 아니야 녀석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은 분명 어떤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다행한 것은 녀석의 표정이 너무나 평온한 거였죠. 괴로워하다가 죽은 것만은 아닌 듯 했어요. 그렇게 평온해 보일 수 없었죠. 밖에선 양이들 울어대는 소리 들리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걸 그냥 방에 둘 수도 없고 어찌할까 문 밖에 내놓을까 하다가 그래도 깨끗한 수건에 녀석을 염하듯이 잘 쌌습니다. 그리고 풀어지지 않게 줄로 묶었죠. 그날 내 방에 그냥 뒀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전화해서 중요한 일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하고는 녀석 배낭에 넣고 근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미 하나 챙겨 들고 말이죠. 오전이라 동쪽으로 햇빛이 잘 드는 자라 하나 찍어서 묻어주려고요. 땅이 얼어서 정말 안 파지더군요. 이런 곳에 덥석 묻어주려니 정말 불쌍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최대한 흙을 잘게 부숴서 곱게 만들고 딱 각 잡아서 조금 깊숙이 팠죠. 그 작업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괜히 봉분을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혹 뭔가 싶어 판의 우려도 있고 해서 봉분은 없이 평평하게 만들었죠. 꼼꼼히 밟아서 다져주고 그 위에 잔 낙엽더미랑 나뭇가지 살포시 덮어주고 향 하나 피워주고 향이 다 탈 동안 옆에서 지켜보다가 사람 오면 괜히 운동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향이 완전히 다 탄 것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딱 일주일 뒤에 사장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예정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바로 귀국했다고 하시며 바로 오피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사장이 중고차로 한 대 리스해줬습니다. 그 차 받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고사 지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한동안 길냥이들이 내 방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조용해서 정말 살 것 같았지요. 이 글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냥이 소리는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냥이 추억 때문에 냥이 꼭 한번 길러보고 싶은데 우리 모친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관계로 키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녀석 하나 키워보고 싶은데 말이죠. 헌데 저랑 고양이랑 왠지 코드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는 것도 같고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 영어관에서 본 냥이는 대단히 무섭고 징그러웠죠. 그리고 오피러스 로드킬 내고 이상하게 고양이라는 게 무섭게 느껴졌죠. 정말 이상하지요. 오피러스 이 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연인지 몰라도 고양이 덕분에 자꾸 그 차를 멀리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 출장 가기 전날 그러니까 다리 부러진 그 전날 내 방 창문에서 고양이가 엄청 울어댔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에 찾아든 그 비쩍 마른 양이 지금은 문득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때 제가 로드킬한 고양이가 다시 나를 찾아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물론 생김새나 모양은 달랐지만 제가 로드킬한 고양이가 그냥 가기에는 섭섭했는지 저한테 밥이나 한번 근사하게 얻어먹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고양이 몸을 빌려서 제게 온 것은 아닌지. 사무실 베란다 그 이후에 그 고양이 이후로 그 어떤 고양이도 온 적이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통닭이 널려 있어도 말이죠. 왜 그 시점에서 고양이가 사무실 베란다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리고 가지도 않고 근 2주 가까이 베란다에 살았을까요? 제가 밥 주고 못 먹을 걸 줘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냥 뒀어도 되는데 그날 전 왜 목욕시키고 집에 데리고 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로드킬한 그 고양이 그냥 도로 가로수 아래 버리고 와서 그게 늘 맘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무덤다운 무덤 하나 장만해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녀석의 표정이 너무 평온했다는 겁니다. 정말 먼저 번 제가 죽인 고양이가 또 방문한 것일까요? 정말 그날 저와 같이 내 방에서 같이 잤는데 그렇게 쉽게 슥 죽어버렸을 줄이야. 정말 그 고양이의 방문이었을까? 희한하게 그날 이후로 금세 고양이라는 존재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상하게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껌쩍껌쩍 놀라다가 그 이후는 내 방 근처에 고양이도 안 오고 조용하고 또 바빠진 일에 매달리다 보니 순식간에 고양이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죠. 물론 간혹가다 한 번씩 생각은 났지만요. 그리고 인터넷 웹질하다가 냥이 사진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맘먹고 냥군이 한번 키워볼 맘은 굴뚝 같은데 모친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죽어도 냥이는 안 된다네요. 아마도 제가 로드킬한 고양이는 제게 복수 같은 거 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모양입니다. 대신 오히려 저를 도와줬다고 봐야겠네요. 그 후 피도 타고 있었다면 아마도 무슨 일을 당했을 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에 제가 차려준 맛있는 밥 얻어먹고 가버렸네요. 동물도 영이 있습니다. 떠나갈 때는 꼭 주인 잘 되라고 빌어주고 간다고 하네요. 개도 냥이고 평소 자기한테 잘 대해준 주인에게 한 가지 좋은 운을 주고 간다고 합니다. 개는 보통 죽을 때면 애군을 가지고 나갑니다. 간혹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개가 죽을 때가 됐나? 집을 나가버리네. 어르신 말 들어보면 개는 죽을 때 집을 나가서 주인 없는 곳에서 혼자 죽는답니다. 그것은 그 집의 나쁜 애군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집을 나와서 죽는 거랍니다. 이렇게 개는 죽을 때 자신을 귀여워해준 주인의 애군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고양이는 죽을 때 자신을 귀여워해준 주인을 위해 한 가지 행운을 주고 간답니다. 여러분 애완견 귀여워해주세요. 그들도 생명이고 인간보다 더 주인을 좋아하는 충성심 많은 동물들이에요. 뉴스 보면 애완견 버리고 학대하고 그러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그들도 소중한 생명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들인데 그리고 사람을 위해 얼마나 봉사하는데 죽어서도 까지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데 말입니다. 어찌 학대하고 미워하십니까? 귀찮더라도 귀엽다고 한 번씩 쓰다듬어 주세요. 개구쟁이 몹쓸 짓 하면 혼내시더라도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지 절대 해를 주는 동물은 아니랍니다.